저희가 발코니에 그렇게 진심인 이유는 빌딩의 표면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풍경을 완성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발코니들을 만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풍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새롭게 오픈한 테트리스 빌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서초동에 있고요. 지금 뒤로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이름이 왜 테트리스냐 하면은 각각 모양이 다른 테트리스들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처럼 발코니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차차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저희 이 건물은 두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1, 2층, 뭐 지하층 이런 데는 따로 커피숍 같은 데 렌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독립된 입구가 이 대로변 쪽에 인도에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측면으로 돌아가시면은 이 위층의 상층부에 오피스 공간을 쓰는 그런 분들이 출입하는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카페로 들어가시는 분의 입구를 좀 인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선벽을 써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재료는 쇠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건데 색깔은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건물에 이게 파란색을 썼던 이유는 이 건축주분께서 삼성전자 임원으로 계시다가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약간 그 삼성전자 블루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색깔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돌아서 여기 상층부에 있는 오피스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차차 밑으로 내려오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8층에 왔는데 여기에 저희가 들어올 때 이렇게 슬릿을 뚫어 놓은 이유는 이곳이 정원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 이쪽 코너를 약간 윈도우로 뚫어 놓고 앞에는 좀 막아놨어요. 그 이유가 이 정원을 너무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한번 막고 요쯤 왔을 때 한번 이 슬릿을 통해서 정원이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메인 공간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소파가 놓여지거나 식탁이 놓여질 걸 상상하면서 저희는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딱 앉게 되면은 비로소 아까 입구에 진입할 때 잠깐 봤던 프리뷰로 봤던 그 정원을 90도 다른 앵글에서 바라보고 저쪽 북쪽에 있는 북한산까지 쫙 배경으로 해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딱 펼쳐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남북으로 다 창문으로 뚫려 있는 그런 높은 천정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대청마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동쪽으로도 이쪽으로 뻥 뚫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거의 사방으로 다 뚫려 있는 것 같은 뷰가 있고, 이 서쪽 벽면으로는 사실 그 뒤쪽으로는 높은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치도 좋지 않은 곳이어서 저희들은 모든 계단실과 화장실 같은 코어를 다 서쪽으로 붙였습니다. 자, 일로 들어오시면은 저도 몰랐는데 이 땅에 와서 여기서 보니까 뒤쪽에 의외로 주택가가 엄청 많아요. 막고 있는 뷰가 너무 없고, 이제 이 삼성전자 출신이신 분이어서 서초타워가 보인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셔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좀 지겨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저거 보이는 걸 그렇게 감동을 받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기 서초타워도 보이고 여기 스타타워도 보이고 여기 법원 건물도 보이고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랜드마크 건물들이 여기서 다 보인다는 것도 저는 이 북쪽 테라스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건물을 디자인할 때 주로 남향 뷰를 되게 선호하는데, 공간이 넓고 멀리까지 뷰가 보이는 곳에서는 사실상 북향 뷰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향으로 했을 때 항상 커튼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항상 커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경치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열리는 뷰가 되게 괜찮은 거죠. 저희가 원래는 여기에 루버를 만들어서 쓰기로 했었어요. 상암동처럼. 근데 이제 건물을 다 완성하고 나서 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북향이고 저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딱히 이 루버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루버를 만들어 놓으면은 괜히 이곳이 어둡기만 할 것 같고, 물론 이제 루버를 자동식으로 해서 닫을 수 있게 하면은 비 오는 날에도 이 야외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은, 그러기에는 안쪽에서 봤을 때 이 루버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공사 중에 이 루버는 걷어내고서 실내 공간에서 하늘을 더 차라리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자. 그 선택은 올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액자 프레임으로 보는 하늘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내부에서 보셨을 때 보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일부러 저희가 이 트랙을 두 겹으로 해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세 칸으로 나눈 다음에 두 칸을 열면은 3분의 2가 열리고 3분의 1도 다 하나로 스태킹이 되니까 내부에서 보셨을 때에는 이게 훨씬 더 개방감이 있는 그러한 가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몇 등분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를 4등분으로 하면은 트랙 수는 하나 늘겠지만은 이제 한쪽으로 밀렸을 때 오프닝 된 것들이 더 많이 보일 텐데 이제 그러면은 닫혔을 때의 뷰가 별로 안 예쁘겠죠. 2등분은 이게 워낙에 무거워가지고 또 비싸지기도 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 3등분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개방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들어오시고요. 뭐 저희 사무실 건물 벌써 3번째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항상 쓰는 솔리드 난간을 쓰고 그리고 계단창 부분에 거울이 있고 셀프 레벨링이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바닥은 그냥 미니멀하게 하고 저희는 한 층 내려와서 7층인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8층하고는 천정고도 달라지고 그리고 발코니의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7층 같은 경우에는 이쪽 코너에 L자로 하나 놓여지게 되고 또 저쪽에 일자로 하나 놓여지게 되죠. 우리 태극기 같은 거 보시면은 궤라고 하나요? 네 방향으로 까만색 긴 거하고 짧은 거 2개 하고가 섞여서 막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각각 다른 패턴들을 만드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보시면은 발코니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근데 4개의 위치가 각 층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그게 바뀌면서 내가 나가서 즐길 수 있는 앵글도 다 달라지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건물을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게 각 층마다 위치가 계속 쉬프팅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발코니에 나갔을 때 다른 층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쪽에 오시면은 아래층에 있는 6층에 있는 발코니가 내려다 보이고 서로 시각적으로 소통이 되지만은 같은 층에 있는 발코니지만은 저기는 벽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로 오셔서도 저쪽에 내부에서 봤을 때는 저 발코니가 보이지만은 이쪽으로 나왔을 때에는 여기에 벽이 막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안 보이고 그래서 저쪽의 벽과 이쪽 벽이 이 공간을 프레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은 물론 바깥쪽으로는 열려 있지만은 이 L자로 꺾여 있을 때 일로 오면은 밑으로 시선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 내려가면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하고 무언가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항상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저희는 발코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적으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스케이프라고 부르는 그 서초동의 변호사 빌딩 같은 경우에도 개개인의 변호사들이 독립적으로 약간 시큐어한 발코니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 메탈 커튼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발코니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다가 메탈로 되어 있는 그런 스크린 장치를 달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거기도 발코니가 층 간의 소통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층끼리 약간 시각적인 소통이 좀 있기 시작을 했죠. 아페드 한강도 마찬가지로 다른 층하고 시각적 소통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좀 조정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거가 이 테트리스 빌딩에서는 각 테라스의 위치가 다 달라져서 층 간의 소통도 있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내가 느끼는 이 테라스의 공간감이 뭔가 이 수직의 벽으로 프레임이 되는 거를 저희가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가면 이쪽 벽하고 이쪽 벽이 또 서서 그것들이 테라스 공간을 그냥 좌우로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고 좀 프레임 되어 있는 그래서 각기 다른 모양들의 인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양한 그 층간의 소통의 캐릭터를 결정하게끔 한 게 이 건물의 핵심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거를 디자인할 때 어떤 걸 저희가 상상을 했냐 하면은 미로라는 공간을 생각을 한 거예요. 미로라는 공간을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되게 모양들이 각기 막 다르잖아요. 테트리스 같은 모양으로 막 엮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미로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그거를 인면으로 딱 D자 모양으로 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건축가들이 디테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나와 있는 미로 같은 테트리스 모양의 벽들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사실은 그런 걸 할 때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백색입니다. 그러면 저 백색의 라인들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L자 모양이나 일자 모양이나 그런 I자 모양 같은 것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재료를 썼을 때 좋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우리가 알루미늄 패널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일 같은 재료를 쓰게 되면은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그래서 재료의 최대 사이즈가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잘려져 나가는 그 줄눈이 생겨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의도했던 연결되어 있는 이런 라인의 느낌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재료는 모노쿠시입니다. 그래서 모노쿠시란 재료를 쓰면은 그게 다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이음매가 없이 쭉 연결된 라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노쿠시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때가 많이 탑니다. 저기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평평하게 된 수평으로 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런 데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내리면은 저게 씻겨 내려가면서 흘러내리면은 이 벽이 더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플래싱 되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고민을 저희가 더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창틀인데
이 창틀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창틀이 만약에 우리 테트리스로 막 만들어 놓은 그 라인, 미로 같은 라인들 사이로 창틀이 시커멓게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의 컨셉이 죽겠죠. 그러니까 창틀을 뒤로 집어넣습니다. 유리창 뒤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리창이 있고 저 바깥에 있는 건물들을 보시면 창틀이 나오고 양쪽으로 유리가 끼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창틀을 뒤로 빼고 유리를 앞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히든 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가 숨겨져 있다 그런 뜻이죠. 히든 바로 처리를 하면은 바깥에서 보면은 유리가 완벽히 투명한 거는 아니고요. 항상 보면은 유리는 반사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풍경을 반사해요. 그래서 바가 있더라도 그게 유리보다 뒷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리가 풍경을 반사해서 얘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내부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창틀들이 막 보이지만은 바깥에서 보셨을 때는 그 유리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돈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오하른 미술관에서 보셨던 것 같은 리브글라스 같은 걸 쓰시면은 그러면 더 없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환기창들도 많이 생겨놔야 되고 그다음에 들락날락 그 테라스로 나가는 문들도 생겨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창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히든바 정도로만 처리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거의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양평 플로팅 하우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거기도 역시 창틀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다 히든바로 처리를 하고 문이 나오는 부분만 프레임을 넣었어요. 그래서 반사시켜서 모든 건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인면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똑같은 원리가 여기도 적용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창틀이 없으니까 그냥 면으로 느껴질 거고 그러면 저희가 원래 컨셉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들이 하나로 읽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디테일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난간을 뭘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 난간을 저희가 이번에는 좀 돈을 좀 써서 저철분 유리라고 해서 더 투명해 보이는 유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리가 훨씬 더 투명해지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인면상에서 봤을 때에는 거의 이 테트리스 라인들만 딱 보이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면으로 읽히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난간도 의식이 거의 안 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컨셉을 잡으면은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재료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난간의 디테일은 뭐를 할지, 창틀의 디테일은 뭐를 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그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인 컨셉을 다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의사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공사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다 노출 콘크리트와 최소한의 셀프 레벨링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이곳에 나중에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고 어떤 분은 카펫을 까실 수도 있고 천정을 다시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컨셉으로 잡았던 거는 2층부터 7층까지는 거의 다 공유 오피스가 한 회사가 들어와서 패스트5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와서 한번 임대를 딱 해주시고, 그 다음 8층은 건축주가 사는 걸 원했는데 그거는 안 하신다고 했고, 1층은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카페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서초동에 있는 그리드스케이프 보시면은 주차장 들어가는 저 타워 박스 있잖아요. 그 상층부를 발코니로 썼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층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가든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토심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서 배경으로 있는 대나무 숲들하고 함께 완성이 되면서 2층 이상에 있는 모든 세대들은 북쪽으로 볼 때에는 자기 마당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사실 아랫부분은 저희들이 발코니로 가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랑 같은 높이의 저 정원이 그대로 연결된 것처럼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은 면적이긴 하지만은 굳이 우리가 저거 올라가 가지고 쓰지 않더라도 관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초화리로 적당하게 꾸며 놓으면은 이제 바라보는 정원으로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하로 가보시죠. 일단은 선큰 가든에 저희가 조경을 할 때에는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햇볕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선큰 가든을 만들었는데 계단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일단 계단의 디테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부의 공간을 결정하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계단을 내려올 때 저 중간에 계단 참이 2개나 생기게 되는데 저것들이 기둥이 내려와서 여기에 박히면 안 되겠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저쪽 벽으로 앵커를 시키고 이 첫 번째 계단은 양쪽으로 이 빔을 하나를 걸고 얘를 캔틸리버로 나오게 해서 이 계단이 내려올 때 밑으로 내려오는 기둥이 하나도 없게 처리가 된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가, 계단이 보시면은
저희가 발을 디디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발을 디디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는 부분을 저희는 다 뚫어 놓은 거죠. 이걸 뚫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로 루버처럼 햇빛이 더 밑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한 거예요. 바람도 물론 더 잘 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난간은 뭐 저희가 맨날 쓰는 그런 유리 난간으로 해서 햇빛이 들어온 걸 막지 않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단이 꼭 필요하지만은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인데, 이 가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고사리가 심겨져 있잖아요. 이 아랫부분은 거의 음지식물로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지식물로 처리를 하고, 이 나뭇가지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저희들 쓰는 말로는 수형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뭇가지의 모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나무를 바라보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갤러리하고 저쪽에 있는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은 1층과 연결해서 카페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피트니스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을 때 좌우에서 이 나무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나무 줄기가 주로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줄기의 모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굵고 심플한 모양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가지 모양이 나오면서도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파리가 거의 없을 겨울에도 좀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수형이 좋은 나무를 저희가 골라서 심는 거죠. 이렇게 껍질 까지는 거가 제가 알기로는 백일홍이거든요. 되게 예쁘죠. 특히 이제 이 썬큰 가든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중요하냐 하면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나무를 올려담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햇빛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 나뭇잎을 햇빛이 투과하면서 연두색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뭇잎알이 하나하나의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 크고 뭐 두껍고 너무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개수나무 같은 것들은 막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잔잔하게 작은 것들로 되어 있는 거가 더 예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벽은 폴딩 도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열게 되면은 안쪽에는 갤러리하고 바깥에 있는 이 썬큰 가든하고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은 막아놨습니다. 이쪽은 픽스 창으로 해놔서, 왜냐면 양쪽 다 열어놨을 경우에는 이 공간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도 모르게 돼서 아무도 안 열어놓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쪽 공간이 이제 건축주분이 써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을 다 개방을 하는 걸로 하고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쪽에 지하 1층에 있는 갤러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1층 같은 느낌이 나는 게 되는 거죠. 의외로 한 방에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감사한 게, 건축주분께서 특히 사모님께서 그런 거 이해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컨셉으로 하고 이름은 테트리스입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 그냥 괜찮은데,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정말 일사천리로 딱 의사결정이 돼서 딱 끝났고요. 공사비가 저희가 이게 코로나 시즌에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한 1년, 2년 가까이 이거를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좀 늦게 착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시공사를 만나서 저희도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발코니에 그렇게 진심인 이유는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계속 빌딩에 갇혀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이 자연을 조금이라도 더 만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발코니를 더 많이 썼으면 하는 거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발코니가 있는 그런 파사드를 봤을 때 도시의 풍경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코니가 예전에 우리나라 아파트도 발코니가 다 있었고 뭐 빨래를 널기도 하고 사람이 나와 있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다 발코니 확장법으로 다 확장돼서 다 그냥 완전히 그래서 오피스 빌딩처럼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도시의 풍경이 더 비인간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빌딩의 표면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풍경을 완성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발코니들을 만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풍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저희가 안 해봤던 그러한 타입의 발코니 공간을 저희가 계획을 해본 게 이번 테트리스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잘 즐기셨으면 합니다.